뇌졸중은 신호가 분명하다고들 말합니다. 한쪽 팔이 마비되고 얼굴이 돌아가고 말이 어눌해진다고요. 그런데 실제 진료실에서는 그 교과서적인 모습으로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대부분 조용히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멀쩡합니다. 일상생활도 잘하고 대화도 문제없고 검진에서도 큰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뇌는 참 독특한 기관입니다. 항상 최대 출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쓸 만큼만 씁니다.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뇌는 필요한 혈류의 일부만으로도 충분히 기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릴 때, 집중해서 복잡한 판단을 해야 할 때, 몸이 아파서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몰릴 때,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입니다. 이때 뇌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혈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이미 절반쯤 좁아져 있다면 평상시에는 티가 안 나던 문제가 이 순간 갑자기 드러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 준비되어 있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한쪽 팔다리 마비, 시야가 한쪽만 안 보이는 증상, 말이 꼬이는 증상은 이미 뇌가 크게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 전에 더 미묘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멀쩡한데 말이 잘 안 정리되는 느낌, 머리가 멍해지는 순간, 갑자기 집중이 뚝 끊기는 경험, 이유 없이 짜증이 확 늘어나는 상태.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뇌 입장에서는 이미 위태로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뇌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오면 아주 짧은 순간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우리는 놓칩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아프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늦게 옵니다. 그래서 발견이 늦습니다. 그때만 이상했어요. 잠깐 그랬어요. 다시 괜찮아졌어요. 이 말이 의사들에겐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진 증상, 그건 지나간 게 아니라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큰 사건을 겪은 직후 몸이 심하게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상한 행동이 나타난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말이 안 맞는다. 상황 파악을 못한다. 익숙한 공간에서 헤맨다. 감정 기복이 극단적으로 바뀐다. 이걸 마음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때 뇌에서는 혈류의 균형이 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두엽이나 측두엽 쪽 혈류가 흔들리면 감정 조절, 판단, 기억 회로가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뇌졸중은 영화처럼 쓰러지는 장면으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얼굴로 가장 애매한 증상으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알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병입니다. 정확히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멀어지는 병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증상 말고 놓치고 있는 신호는 없었을까? 이 질문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킨슨병이라고 하면 대부분 손 떨림부터 떠올립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몸이 굳어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먼저 다른 신호들이 시작됩니다. 파킨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몸이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움직임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예전보다 일의 속도가 떨어지고 반응이 느려지고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대부분 성격으로 오해됩니다. 원래 신중한 사람이다. 요즘 기운이 없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파킨슨병의 핵심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도파민은 하고 싶다는 의지, 움직이려는 충동, 삶의 추진력을 함께 담당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몸보다 먼저 삶의 활력이 줄어듭니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의욕이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우울이나 성격 변화로 생각합니다. 파킨슨병의 초기에는 이 구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을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심장 박동, 혈압, 땀, 소화, 장 운동까지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 시작되기 수년 전부터 자율신경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변비입니다. 노년기의 흔한 증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장 운동 역시 도파민의 영향을 받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장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변비가 파킨슨병이 아주 이른 신호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변비가 파킨슨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오래 지속되는 변비, 다른 자율신경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뇌 건강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파킨슨은 성격이랑 관련이 있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격이 병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의 방식은 뇌에 흔적을 남깁니다. 몰입이 강하고 책임감이 크고 자기 억제가 심한 사람들, 늘 참고 늘 버티고 늘 감정을 눌러온 사람들, 이런 분들은 몸보다 먼저 신경이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동보다 머리와 감정을 더 많이 써온 삶이라면 도파민 시스템이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파킨슨병이 적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게으름의 병도 아니고 약함의 병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들이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떨림이 시작됐을 때가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이 병과 마주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순간에 뇌 문제가 갑자기 드러나는 건가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뇌가 버티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입니다. 뇌혈관이 이미 많이 좁아져 있어도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뇌는 항상 최대치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갑자기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강한 감정 자극, 극심한 스트레스, 몸의 급격한 피로, 탈수, 급성 질환, 큰 상실을 겪는 순간, 이때 몸은 혈액을 다른 곳으로 우선 배분합니다. 장염으로 설사가 심해지면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몰리고 극심한 긴장 상태에서는 근육과 심장으로 혈액이 쏠립니다. 그 순간 뇌는 상대적으로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여유가 없는 혈관이라면 이 변화가 바로 증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급격한 인지 이상은 특별한 장소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장례식장, 응급실, 병문안 중 큰 사건 직후,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길을 헤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단순한 정신적 충격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때 뇌에서는 혈류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두엽과 측두엽은 혈류 변화에 민감합니다. 이 부위는 감정 조절, 판단, 기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가 잠시만 흔들려도 사람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성격이 바뀐 것처럼 보이고 헛것을 보거나 말이 맥락 없이 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지나갔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게 아니라 뇌가 보낸 경고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년기에 갑작스러운 혼란 상태가 나타났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파서 탈수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 순간 뇌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상이 얼마나 컸느냐가 아닙니다. 증상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느냐입니다. 강한 감정, 심한 피로, 급격한 환경 변화 이후에 이상 행동이 나타났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는 말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몸과 행동으로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대부분 우리가 가장 바쁜 순간, 가장 정신없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몸이 느려지는 것도, 성격이 변하는 것도 나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면 모든 변화가 나이 때문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관이 어떤 상태로 지금까지 버텨왔는지가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순수하게 알츠하이머 치매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혈관 문제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작은 뇌졸중, 미세한 혈류장애, 눈에 띄지 않는 손상이 오랜 시간 누적됩니다. 그 결과가 기억력 저하로 나타나기도 하고 움직임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격 변화로 먼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병 이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식단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건 의외로 담배나 술보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혈관은 바로 수축합니다. 이 수축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은 회복할 틈을 잃습니다. 열심히 사는 삶, 책임을 지는 삶, 참고 버티는 삶이 항상 건강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은 견뎠지만 혈관은 이미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즐겁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혈관 상태가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을 무리하지 않고 자기 리듬을 지키고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는 삶, 이런 삶의 방식이 혈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뇌 건강을 챙긴다는 건 겁을 먹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조금 덜 몰아붙이는 일입니다. 조금 덜 급해지고, 조금 덜 화내고, 조금 더 쉬는 것입니다. 뇌는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망가지는 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건 이 한 가지입니다. 뇌 건강의 중심에는 언제나 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은 오늘의 생활 태도에 가장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